낯선 자의 일기입니다. 표지부터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집에 이렇게 문이 열려 있고 책상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한 3사람 정도가 이렇게 보이네요. 2020 에드거상 최우수 장편 소설상 수상작. 빼어난 고딕 스릴러 끝날 때까지 옴짝달싹할 수 없다. 정말요? 타임스 선정 올해의 추리소설. 아마존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작가는 엘리 그리피스. 첫 소설 이탈리안 쿼터로 데뷔하여 이탈리아 배경으로 소설 시리즈 4권을 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범죄 소설 크로싱 플레이스를 시작으로 해서 범죄 소설 시리즈 13권을 냈다고 하네요. 범죄 소설을 많이 쓰신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례를 보면 1부 클레어, 2부 하빈더, 3부 조지아, 4부 클레어, 5부 하빈더, 또 조지아. 계속 이 이름인 것 같은데 반복이 되네요. 그렇게 해서 에필로그, 낯선 사람까지 해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책이 역대급으로 두꺼워요. 근데 재미있으면 두꺼운 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옥은 비었다. 그리고 모든 악마는 여기에 있다. 와, 기대가 됩니다. 낯선 자의 일기. 등장인물은 먼저 클레어, 탈가스 하이라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엘라의 죽음부터 그녀와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듯 하는데 일기장에서 낯선 사람의 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하빈더, 살인사건을 담당한 형사입니다. 용의자를 여러 명 두고 혼란에 빠지지만 차근차근 중심을 잡고 해결점을 찾아갑니다. 조지아, 클레어의 딸이고 탈가스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고의 깊이가 있고 문예 창작반 수업을 들으면서 스릴러 글을 씁니다. 사건에 친구가 얽히면서 비밀을 간직합니다. 책의 겉표지만 봤을 때는 차갑고 인정사정 없는 스릴러가 펼쳐지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예측이 되었는데 읽으면서는 막상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탈가스의 영어교사 엘라가 살해당하고 두 번째 희생자 학과장 릭 루이스가 사망하기까지 텀이 있고 세 번째 희생자가 될 뻔한 클레어의 전남편 사이먼까지. 세 번째에서 좀 어설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진범을 알고 나니 이해가 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범인을 알게 되었을 때 허무한 감정이 컸습니다. 짜임새가 무너진다는 느낌이랄까?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쉬운 점은 세 번째 희생자를 문예창작반 교사 휴스로 설정하는 건 어땠을까 합니다. 그녀는 스토리상 용의선상에 있었고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 들게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살인자에 대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아 하는 끄덕임이 아니라 끼워 맞추기식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물론 비판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스토리가 흥미로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서스펜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세심하게 묘사하고 있고 클레어, 하빈더, 조지아 이 3사람의 각각 다른 관점에서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관심을 끌게 했습니다. 차례 목록에서 이 3사람의 이름만 반복해서 제목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 조지아라고 제목이 나오면 조지아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어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하빈더가 제목으로 나오면 하빈더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탈가스 학교는 옛날에 홀랜드라는 작가의 자택이었는데 클레어가 이 사람의 전기를 집필하면서 낯선 사람이라는 소설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살해당한 사람의 곁에
그 소설의 문구가 등장을 하게 되고 혼돈 속으로 빠져듭니다. 클레어는 일기를 쓰고 있는데 일어난 일과 자신의 감정을 세세하게 표현합니다. 어느 날 일기에서 타인의 필체를 발견하는데 걱정 말라, 내가 지켜주겠다는 식의 내용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용의자가 너무 많아서 순간순간 이 사람이 살인자가 아닐까 의심하면서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이 소설이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었다면 인물의 표정에서 살짝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식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작가는 철저하게 숨기는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안젤리크와는 180도 다릅니다. 처음에는 클레어의 관점에서 내용 전개가 되어 그녀가 생각한 대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형사 하빈더와 딸 조지아의 입장에서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색다르고 섬세한 접근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빈더가 클레어를 처음 대했을 때는 외모에서 매력적이지만 정이 안 가는 스타일로 말을 하고 실제로 클레어를 재수없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해일 수 있지만 풀리기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딸 조지아가 누구보다 마음의 상처를 크게 안을 수 있는 결말이었습니다. 다행히 책에서는 훌훌 털어버리는 모습이었는데 충격의 트라우마로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 클레어, 당신은 나를 모르죠. 이 말이 저녁 내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진다. 조지와 태시의 새 머리 모양에 대해 잡담을 하고 조지에게 다음 날이 마감인 역사 숙제가 있다고 다시 알려주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다. 나는 조지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지만 조지는 태시와 벌써 먹었다고 한다. 저 애가 음식을 거부할 때면 내 머릿속에 거식증 경고라는 비상벨이 울리지만 조지는 무척 말랐기는 해도 건강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어쨌든 나도 뭘 먹을 기분은 아니다. 나는 하버트를 데리고 오늘의 마지막 산책을 나가 길을 걷는다. 타운하우스들이 모여 이루어진 주변 거리에 신호등이 몇 개 있지만 그것 빼고는 시골 특유의 어둠이 온통 주위를 감싼다. 한밤중 이 시간에는 차들도 드물어서 하버트와 나는 도로 위를 걷는다. 하버트는 한 다리를 덤불 위로 들었다가 아닌 척 다시 내려놓으면서 나를 놀린다. 안녕 클레어, 당신은 나를 모르죠. 누군가 내 일기에 그렇게 써놓았다. 처음 보는 글씨다. 가늘고 뾰족하며 예전에 이텔리 펜이라고 부르던 필기도구로 쓴 것이다. 일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야 한다. 하이디에 갔을 때 가져갔고 직장에도 두어 번 가져갔을지 모른다. 하지만 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쓰지 않으려고 주의했다. 심지어 조지도 내가 일기 쓰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일기를 쓰는 습관에는 약간 기이하고도 강박적인 면이 있다. 딱히 비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과 논의하고 싶을 일도 아니다. 하지만 엘라는 알고 있었다. 일기의 대목에 다 나와 있다. 클레어는 일기를 써요.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에 나오는 사람 말고는 누가 일기를 쓰는 줄 몰랐는데. 엘라가 한 일일까? 한편으로는 엘라가 재미있다고 여겼을 법한 일이기는 하나 엘라의 필체 같지는 않다. 엘라의 글씨는 더 크고 느슨하며 흘려쓰기에 가깝다. 지옥은 비었다 라는 문구도 계속 생각난다. 하빈더 카우어는 이미 확인해두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과 사람들 모두가 이 대사에 익숙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강한 확신이 든다. 이 대사는 소위 중요 인용구이다. 그런데 카우어는 이 대사가 폴란드의 단편에도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 문구가 쓰인 쪽지가 틀림없이 나를 가리킨 거라고 생각하겠지. 경사는 정말로 내가 엘라 살인사건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경사가 일요일 밤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물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부터 내게 의심을 품었던 걸까? 그들은 또한 내 필체의 견본을 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까? 나는 점점 편집증에 사로잡혀 실제로 내 글씨가 원래 쪽지에 쓰여 있었던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에 작가 시드니 셀던의 추리소설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블레의 서스펜스를 오랜만에 보니 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